4명 중에 1명이 수포자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중에 1명을 이 친구만 수업을 하세요 이러면은 이 선생님도 편하고요, 나머지도 편한데 대부분은 소수정예라고 해도 3명인데요 이 3명 중에 1명이 못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같으면 20명도 수업이 좋거든요. 근데 레벨이 다르면 3명도 엄청 힘듭니다. 이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이가 못할 경우에 선생님은 진도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가냐면 아이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래서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333 수학학원 원장 김정열입니다. 수학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하는 과목은 그래요? 그러면 자,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하는 아니야. 근데 수학을 100점 만점에 30점을 맞았어요. 그럼 좋을까요? 싫을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런데 이 친구가 10점이었어요. 이번에 3점 맞은 거예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점이 오르면 안 좋고. 그래서 점수하고 좋다 싫다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싫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싫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여쭤봐요. 좋으면 왜 좋은지, 싫으면 왜 싫은지 물어보는데 보통 영수 중에 성적이 높으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싫다는데 왜 싫은지도 몰라요. 저는 일단 수학이 정말 싫었어요. 전 수학을 전공해서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것이 나도 이렇게 싫은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학이 싫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학은 풀리면 재밌고요, 안 풀리면 싫은 거예요. 이유가 풀리는 거랑 안 풀린 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어려워서 싫다, 그 다음에 뭐 숙제가 많아 싫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써줬어요. 근데 다 모른대요. 내가 딱 풀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수학은 어려울수록 엄청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숙제가 많다고 싫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숙제를 했어요. 2시간을 했는데 다 숙제를 했는데 혼나요. 왜 그럴까요? 네, 다 틀려가지고. 그런데 2시간 숙제를 했는데 채점에 했더니 답지랑 똑같이 다 맞았어요. 싫을까요? 그래서 수학은 아이가 잘 풀면 어려운 거 풀고 숙제도 많이 내고, 아이가 잘 못 풀면 쉬운 거 풀고 숙제는 조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초등, 중등, 고등 상관이 없습니다. 수학이 좋다고 하는 학생은 어려운 거 많이 풀고 하면 되고, 만약에 싫다고 하는 학생은 쉬운 거 계속 반복해서 풀고, 그러니까 처음에 10문제 찍었는데 7문제 찍고 5문제 찍고 2문제 찍고 이러면 재밌어요. 뭐만 들어가요? 지붕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이유와 수학 공부하는 이유가 같다고 보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대학을 안 갈 거면 모르겠는데 갈 거면 공부를 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똑똑해집니다. 사기를 안 맞고 싶어요. 그러면 똑똑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사기를 치고 싶어요. 똑똑해야 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그래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공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공부를 하면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성을 길러야 해요. 주변에 공부를 안 한다는 친구를 보면 다 참을성이 없어요. 욱하고 화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특히 수학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잘해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시급 5만 원을 주면서 자,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자지도 말고 눈을 뜨고 가만히 있어, 이런 알바 하시겠어요? 10시간 동안? 안 하죠. 수학은 수포자가 되는 순간 그 일을 초등부터 고등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와 다르게 수학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단어라도 찾아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외계어로 들리고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여기 봐! 이해할 수 없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적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점수가 높던 낮더를 떠나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포자라고 하면 수학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수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요즘엔 이제 학원마다 소수정예로 해요.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뭐냐면 이 4명 중에 1명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고 나머지 아이들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포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중학생은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수포자 탈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중1, 중2, 중3이라면 저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반드시 수학 치료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수학 치료를 하는 거죠. 아이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리면 당장 막 심리상담이다 뭐다 검사에다 치료를 하는데 아이가 수포자다 그러면 그냥 수포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 가리키는 학원은 없어요. 다만 안 맞는 학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333 수학학원은 수포자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등록 테스트는 없고요. 학원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집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풀었던 거를 설명해주고 다시 풀어 이러면 편하거든요. 수학은 맞은 건 100번 풀어도 맞고요. 틀린 거는 똑같이 돼도 틀려요. 그래서 하나라도 알게 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실력이 쌓이면 점점 재밌어요.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면 재밌어요. 제가 해보니까 감각이 아무리 없는 학생도 중간 이상까지는 무조건 가능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 수준이 70점이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60점 정도면 힘들게 가르칠 수가 있고요. 50점 미만이면 정말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30점 정도는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잘 하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한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수포자다 힘들다 그러면 힘든 암 치료하듯이 전문 학원을 찾아와야 해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수업을 한번 확인해 봐도 좋고 본인이 느낌을 봐도 좋고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한 번만 체험해도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이 힘든 학생들한테 진짜 희망이 되고 싶고요.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더 나아가서 70점 이상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